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5일 6.25 70주년을 한 달 앞둔 5월 25일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총선 때 크게 이기고 나서 역사 조작에 뛰어들었습니다. 역사 조작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 조작을 하다가는 6.25가 북침이 아니냐 하는 방향의 재조사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1987년 11월 29일에 있었던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 폭파 사건에 대한 재검증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최근 안다만해에서 미얀마 근해입니다. 칼 858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어 가지고 한국 정부가 미얀마 정부와 조사를 협의 중인 가운데 여당 최고위원입니다. 북한의 폭탄 테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왔다고 조선닷컴이 방금 보도를 했습니다. 이 칼 858 폭파 사건은 한 국가적 조사가 이것도 한 광주 사태처럼 한 5번 정도 있었습니다. 맨 먼저 1988년 1월 안기부의 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미국 정보기관이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유엔 안보리까지 소집돼 가지고 북한을 아주 코너로 몰았습니다. 일본 정부도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승일, 김현희가 스쳐 지나간 유럽의 공산국가들도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현희, 살은 김현희를 재판에 넘겨가지고 1심, 2심, 3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작론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국정원이 과거사 재조사 차원에서 이 사건을 또 재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조사한 것은 책이 한 권 분량입니다. 책 한 2권 분량이 되겠느냐요. 한 100개 이상의 의혹에 대해서 모두 다 답을 내놓았습니다. 시험도 하기도 했습니다. 김현희가 청산가리를 마신 것이 맞느냐 하는 것까지도 확인하는 시험도 동물 시험도 할 정도였으니까 그 결론은 그렇게 치면 아마 한 10번쯤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다 김현희가 범인이 맞다. 그런데 사실은 김정일도 인정을 했어요.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다구치 야에코를 납치한 게 맞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구치 야에코는 본명이고 김현희가 기억하고는 다구치 야에코는 다른 여자였습니다. 이시성을 가진 다른 여자였어요. 리은혜라고. 그래서 리은혜란 여자로부터 일본말을 배웠는데 그 여자가 일본 술집에서 근무하다가 납치되었다고 하더라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일본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다구치 야에코다 하는 게 확인된 거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다구치 야에코 우리 납치했다고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김현희가 실체고 실제하는 인물이고 자기가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김현희, 김승일 조를 보내가지고 한국 노동자들 한 3년 동안 중동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비행편을 폭파시켜가지고 115명 죽였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또 하겠다고요? 물론 또 해도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는 있겠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김정은에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결국은 뒤집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실을 조작하려는 데 대해서 알아주기 바란다. 이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앞장서는 게 MBC입니다. MBC.
대구 MBC가 뭐 지난해죠. 동체로 추정되는 비행기 부품이 바다 밑에서 발견되었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칼 8편 폭파 사건을 실종 사건이라고 호도를 하고 진상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거짓말 하더니 이제 이렇게 이제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또 괴롭게 되었어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MBC가 저지른 범죄가 있습니다. 2001년, 2년 무렵인데 김건희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화면으로 노출시켰습니다. 지금 김건희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도 수상할 뿐만 아니라 그걸 찍어가지고 노출시킨다? 이거는 이 방송사 문 닫아야 할 사건이죠. 이런 일을 만약 미국에서 했다면 그 방송사 문 닫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국가 안보에 관련한 법령 위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다 구속됩니다. 북한 정권이 죽이고 싶어 하는 랭킹으로서는 황장엽 다음에 김현희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이제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 서른 씨의 이야기가 보면은 요절복통입니다. 황당무계를 넘어서 요절복통 코미디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느냐? MBC, 여기 또 MBC가 나옵니다.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칼 858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른 씨는 이것이 858기가 맞는지가 확인되면 유해도 나오고 블랙박스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다시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단히 미진한 조사였다는 게 밝혀져 있지 않느냐. 아니, 김현희를 범인으로 단정하니까 미진한 조사가 된 겁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항공테러 사건이 자세하게 조사된 예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김현희 씨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현희 씨가. 그리고 국제적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진행자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진실위의 조사에서도 폭탄 테러가 맞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는데 진실위의 조사 결과도 재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물으니까 설훈 씨는 지금은 그 부분을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일단 동체를 건져 올려보면 그 상황을 갖고 재검증해야 된다 안 된다 판정이 나올 것이다. 요 수법은 뭐냐 하면은 동체를 건져 올리면 뭔가 의문점이 있을 것이라고 막 MBC나 KBS 이런 데서 들고 일어나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재조사에 들어갈 계기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죠. 당시 동체를 찾지 못한 데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7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 노무현 때인데 과거 정부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갖고 있는 여력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그게 작용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하는데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했다는 이런 말도 아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끝난 게 1993년이고 두 사람이 구속됐고 그 뒤에 정권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넘어왔는데 아직도 전두환 노태우 세력이 남아 있어가지고 조사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면은 이 설훈 씨의 정신 상태를 한번 감정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정도로 막말을 한다면은. 이 요새 광주 사태에 대해서 무슨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은 형사처벌한다는 법을 만든다는데 별도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6.25, 천안함 폭침, 칼 858기 폭파, 여기에 대해서 딴소리 하는 사람은 감옥에 보내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행자가 당시 국정원 안에 이 재조사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세력이 있었다는 말이냐고 묻자 설훈 씨는 반드시 있었다고 보고 그것이 작용했다고 본다. 참, 그때 국정원이, 아니, 노무현 때 국정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김만복 씨 국정원장, 국정원 차장. 사건 직후 북한 공작원 중 유일하게 붙잡힌 김현희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것이 불발됐다. 그때 조사에 김현희 씨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현희 씨가 응할 의무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방송을 앞세워가지고 압박을 하는데 아마 이번에도 김현희 씨는 절대로 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조사가 착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착수된다 해도 김현희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걸 김현희 씨를 제일 잘 아는 입장에서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사이 진행되고 있는 역사 조작,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역사 조작을 하고 있는데 역사 조작은 독재 정권이 하는 게 아니고 전체주의 정권이 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역사 조작을 하고 있는 유일한 정권은 김일성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할 짓이 없어가지고 정권적 차원에서 이런 역사 조작에 가담을 했는지 나중에 정말 천벌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뚜렷합니다. 역사 조작의 방향은. 역사 조작 제1번,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생일 아니다. 두 번째, 6.25는 남침이 아니고 내전이다. 세 번째,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었으므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한 걸 딱 조작을 해가지고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이미 조작을 해놓았고 이건 교과서까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헬기 사격 있었다는 조작은 부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2018년에 국방부 특조위가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춰가지고 이제는 그 진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대한항공 폭파 사건까지 조작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다 이게 의도를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김정은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그 자체, 그리고 국정원에 불리한 이런 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대한항공 폭파 사건은 안 되는 게 이 국제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우리만 아는 게 아닙니다.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걸 하면 할수록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겠다는 것은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는 것, 그 이외에는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빛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도 김현희 씨가 억울한 일이 많아가지고 김현희의 전쟁이라는 이런 책을 낸 게 벌써 이게 2009년인데 한 10년이 흐르니까 또 세상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이 김현희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좌파 정권 하에서 인민재판을 당했습니다. 재판부에서 3심, 국정원에서 4심, 지금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50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분해서 못 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가짜로 만드는 판에 살아남아서 복수해야 한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북한도 이렇게 꼼수를 쓰지는 않습니다. 국정원이 나를 MBC에 출연시켜 바보를 만들려고 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로 바뀌고 옛날 동료가 등에 비수를 꽂다니 정말 이를 갈았습니다. 감사합니다.